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태국에서 들었던 정말 잊을 수 없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태국의 벤자페디라 불리는 25살, 즉 인생에서 가장 불운하다는 시기에 숲으로 캠핑을 갔던 한 남자의 끔찍한 경험담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듣는 분들의 개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태국의 한 청취자가 제게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는 숲으로 캠핑을 갔을 때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여러 규칙에 관한 이야기들을 듣고 자신이 캠핑에서 겪었던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가 보낸 이메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이 경험을 꼭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건 제 인생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공포스러운 경험이거든요. 특히 당신이 들려준 규칙에 관한 공포 이야기를 보고 나니 더욱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이야기하고 싶어졌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이름은 뮤이고 나이는 27살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2년 전 제가 25살 때 겪었던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25살이 되면 애군이 끼거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생길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는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고들 하죠. 태국에서는 이를 벤자페디라고 부릅니다. 제 25살 생일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다른 해와는 좀 달랐지만요. 올해는 부모님께서 유난을 떠셨거든요. 부모님은 저를 데리고 액땜을 하러 다니셨습니다. 절에 데려가 계율을 지키게 하고 성수를 맡게 하는 등 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악마를 쫓아낼 수 있다고 믿는 온갖 의식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제가 만 25세가 되자 부모님은 벤자페디라며 걱정하셨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미신 같은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누가 운이 좋고 나쁠지는 25살이 되어봐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25살이 되기 전에도 겪는다던데요. 하지만 부모님을 따라 성수를 맡고 계율을 지키고 액땜을 위한 공양을 드리는 것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생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했습니다. 나쁜 일도 사고도 없었죠. 굳이 꼽자면 제가 발표한 기획안을 고객이 마음에 안 들어해서 다시 수정해야 했던 것 정도? 정말 짜증나는 일이었지만 일단 접어둬야 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장기 휴가를 주는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이건 제 벤자페 시기에 일어난 아주 좋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친구들은 한동안 산에 캠핑을 가자고 이야기해왔거든요. 저와는 2명의 절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나이도 비슷한 나이트와 플룩이죠. 저희는 취향이 비슷한 구석이 많아서 3명이서 잘 어울렸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자연의 분위기를 좋아한다는 점이었죠. 우리 셋은 푸른 잎으로 둘러싸인 것을 좋아하고 숲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게임을 할 때도 숲에서 살아남는 서바이벌 게임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숲에 가보고 싶다고 항상 생각해왔습니다. 마침 며칠간 쉴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막 퍼지기 시작하던 시기라 산보다 더 좋은 여행지는 없었죠. 그리고 친구들은 제 생일 축하를 제대로 못 해줬다며 뒤늦은 생일 파티도 해줄 계획이었습니다. 생일 당일에는 부모님께 끌려다니며 미신적인 의식에 참여해야 했으니까요. 이번에는 꽃같이 여행을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부모님께 친구들과 하룻밤 캠핑을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리자 두 분은 제가 여행 가는 것을 말리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를 막지는 못하셨죠. 이 나이가 되도록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다음날 아침 저는 서둘러 집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접시, 그릇, 숟가락, 포크 등 숲에서 필요한 짐들을 배낭에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짐을 확인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저를 부르셨습니다. 얘야, 가기 전에 할아버지랑 먼저 얘기 좀 하고 가렴. 아버지는 저를 할아버지께 데려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핑계로 날 못 가게 설득하려는 건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궁금한 마음에 할아버지께 갔습니다. 제가 도착하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런 걸 믿지 않는다는 건 안다. 하지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이건 지금 너에게 아주 중요하니까.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잠시 후 할아버지는 제게 종이 한 장과 펜 한 자루를 건네주시며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을 받아 적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펜을 내려놓고 스마트폰을 꺼내 음성 인식 기능을 켰습니다. 마이크를 켜고 할아버지께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음성이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될 테니까요.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여러 가지 규칙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규칙은 숲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숲은 평범한 사람이 들어가도 걱정할 게 없다. 사람의 기운이 떠도는 영혼들보다 강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곳의 주인인 산신령을 어지럽히는 행동만 하지 않으면 안전하다. 하지만 너처럼 벤자페 때 들어선 젊은이에게는 위험이 따를 뿐이다. 그러니 최소한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들은 꼭 지키도록 해라. 첫째, 숲의 경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숲에 있는 내내 누군가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 소리가 네 친구에게서 나온 것인지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친구가 부른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대답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너를 따라 돌아올 것이다. 둘째, 높은 곳 근처에 있는 것을 피해야 한다. 네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너를 밀어 아래로 떨어져 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친구들 곁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마라. 벤자페 시기에는 너의 기운이 매우 약해져서 떠도는 영혼들이 쉽게 널 해칠 수 있다. 그러니 어딘가 가거나 무언가를 할 때는 친구들을 데리고 가야 한다. 특히 밤에는 더욱 그렇다. 벤자페디 아닌 친구들의 기운이 너를 악령들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넷째, 만약 친구의 얼굴이 이상하게 변하거나 기이한 환영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악령들의 힘이다. 그들은 벤자페디 아닌 사람의 기운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네가 그들을 본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게 한다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너는 눈이 먼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하면 안전할 것이다. 다섯째, 텐트를 칠 장소에 도착하면 주위를 잘 살펴라. 절대로 머리가 서쪽을 향하도록 텐트를 치지 마라. 그 방향은 죽은 자의 방향이라 귀신들이 네게 쉽게 다가올 수 있다. 여섯째, 텐트에 들어가기 전 흙먼지가 텐트 안으로 튀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신발 끝이 네가 자는 텐트를 향하게 두지 마라. 그것은 귀신에게 네가 어디서 자는지 알려주는 길이 되어 그들이 들어와 네가 잠들지 못하도록 밤새 괴롭힐 것이다.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 남은 음식을 깜빡하고 치우지 않았는지 잘 확인해라. 그릇에 음식이 남아있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만약 그릇에 남은 음식을 먹으러 오는 그것들을 보거나 듣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음식은 모두 봉지에 담아버리거나 버리기 싫다면 무언가로 덮어두어야 한다. 그리고 바람이 세게 불어도 열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여덟째, 마지막 규칙이다. 만약 네가 있는 곳 주변에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분다면 그것은 네가 귀신에게든 산신령에게든 어떤 규칙을 어겼다는 경고 신호다. 그 존재가 너를 노리고 있다는 뜻이다. 해결책은 남은 음식이 아닌 신선한 음식을 접시에 담아 내 텐트 앞에 놓아두는 것이다. 그리고 잠들기 전 밤새도록 그대로 두어라. 두 손을 모으고 너를 해치지 말아달라고 마음속으로 빌어라. 그러면 네가 차려놓은 음식을 먹으러 오는 무언가를 견뎌야 할지라도 너는 안전할 것이다. 할아버지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게 전부다. 너희 세대에게는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를 믿어라. 이 8가지 규칙을 어기지 않는 것이 너 자신에게 좋을 것이다. 운이 좋다면 아무 일도 겪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운이 나쁘다면 그것들이
네 눈앞에 많이 나타날 것이다. 저는 한동안 할아버지의 말씀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손에는 할아버지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한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죠. 할아버지의 말씀이 끝나자 솔직히 저는 그 말을 전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하고 심각해서 차마 반박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나자 저는 할아버지와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할아버지, 저 친구들이랑 놀다 올게요. 인사를 마치고 차에 시동을 걸기 전 할아버지가 차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히 다녀오너라. 내 손주야. 저희 셋은 그곳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곧장 친구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친구는 오늘 산을 오르기 위해 아버지의 지프차를 빌려왔습니다. 그 후 저희 셋은 편의점에 들러 오늘 밤 숲속 파티를 위한 물건들을 준비하고 곧장 숲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차를 타고 산길을 조금 올라가니 일반 관광객들이 오는 국립공원 구역을 벗어난 곳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탐험을 즐기는 스타일이라 공원 구역에 캠핑하는 것은 재미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거의 아무것도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이트와 플루기, 음식 재료부터 음료수까지 이미 전부 사놓았거든요. 마침내 저희는 산길을 따라 꽤 올라온 후 캠핑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차를 세운 곳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가니 텐트를 칠 수 있는 평평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체 없이 텐트를 꺼내 치기 시작했습니다. 텐트는 2개였는데 하나는 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플룩의 것이었습니다. 플룩이 덩치가 커서 셋이서 같이 자기에는 무리였거든요. 저는 플룩을 불러 텐트 치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야, 플룩! 와서 텐트 치는 것 좀 도와줘. 플룩과 함께 텐트를 치는 동안 제 등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공격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배고파, 배고파. 저는 플룩의 목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녀석이 왜 그렇게 먹는 것에 집착하는지 잠시 의아했지만 별 생각 없이 나이트를 불렀습니다. 나이트, 너라도 와서 좀 도와줘. 나이트가 갈게 라고 대답하며 걸어오는 동안 저는 계속 텐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뒤를 돌아보며 플룩에게 텐트 치는 걸 돕지 않을 거면 불 피울 장작이라도 구해오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플룩이 이미 손에 장작을 들고 돌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혼란스러웠고 약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 벌써 장작 구해왔냐? 저는 플룩이 언제 장작을 구하러 갔는지 궁금해서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너 언제 갔었냐? 왜 난 몰랐지? 플룩이 대답했습니다. 나 좀 전에 다녀왔는데. 왜? 저는 그 대답에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만약 플룩이 방금 장작을 구하러 갔었다면 아까 배고파라고 말한 건 누구였을까요? 누가 말한 걸까요?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헛들었거나 아니면 오는 내내 배고프다고 칭얼댔던 나이트가 말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와중에 저는 다시 텐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저것 하다 보니 텐트가 거의 다 완성될 무렵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배고프니? 그 질문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섬뜩한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플룩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바로 앞에 있는 나이트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나이트는 입도 뻥긋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대체 누구의 목소리였을까요? 그 순간 집을 떠나기 전 할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씀이 떠오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규칙들이. 야, 뮤, 너 왜 그래? 제 앞에서 나이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멍하니 서 있던 저를 부른 것이죠.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저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두 친구는 제가 들은 것을 전혀 듣지 못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귀신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았거든요. 만약 말했다가는 배가 고파서 헛것을 들었다며 비웃을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만약 내가 그 영혼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걸 그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저였지만 이제는 조금씩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이트에게 말했습니다. 나이트, 잠깐만.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 나침반 앱을 켰습니다. 텐트의 머리 방향이 서쪽을 향하지 않았는지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텐트 설치가 끝나고 저는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앉아 있으면서도 방금 들었던 목소리가 대체 무엇이었는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두 친구가 정말로 저를 부른 것인지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감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트가 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물었습니다. 너 왜 그래? 2번이나 불렀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플룩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이 마르구나. 이럴 땐 이게 최고지. 플룩은 그렇게 말하며 거품이 있는 황금색 음료를 꺼내 제 잔에 따라주었습니다. 차갑게 얼어 슬러시처럼 된 음료를 보자 저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소리를 들었던 기억들이 잠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플룩이 제게 건네준 음료 수잔을 든 손이 제 바로 앞에 멈췄을 때 갑자기 고름으로 가득 찬 검고 정체불명의 손이 나타나 그 잔을 잡고 말했습니다. 자, 받아. 일부러 따라줬잖아. 저는 재빨리 손을 거두고 다른 잔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직접 따를게. 말을 마치자마자 저는 음료를 따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플룩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자기가 따라준 잔을 받지 않고 세 잔을 직접 따라 마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저는 플룩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이 친구의 손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아마도 영혼의 손, 떠도는 영혼의 손이었을 겁니다. 그 손은 검고 고름이 있었으며 썩어가는 시체의 손처럼 역겹고 끔찍했습니다. 저는 제가 따른 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방금 본 손은 할아버지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지만 저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더 이상 즐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친구 앞에서는 계속 즐거운 척해야 했습니다. 어느덧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초저녁부터 쉬지 않고 마셔댄 두 친구는 이제 정신이 거의 나간 상태였습니다. 저는 속이 좋지 않아 조금씩 홀짝이기만 했습니다. 나이트가 기타를 꺼내 그만의 천상의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저는 몰래 스마트폰을 꺼내 할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플룩이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이, 너 아까부터 뭘 그렇게 읽냐? 플룩은 제 옆에서 말하며 얼굴을 들이밀고 제가 뭘 읽는지 훔쳐보려 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기사 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가 본 것은 끔찍했습니다. 제게 얼굴을 들이민 플룩의 얼굴에 수십 마리의 거미가 들끓으며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 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플룩이 소리쳤습니다. 야, 뮤! 맥주를 왜 버려? 아깝게, 씨. 플룩이 얼굴을 들이밀었을 때 그의 얼굴에는 정말로 수십 마리의 거미가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플룩은 제게 거의 닿을 듯이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그 순간 나이트는 기타 연주를 멈추고 술 취한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너 아침부터 좀 이상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맥주가 다 떨어졌네. 우리 이제 그만하고 자는 게 어때?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 진짜 이상해. 상태가 왜 그래? 자러 가자. 그 후 저희 셋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자기 전에 음식물 쓰레기를 검은 봉지에 담아 단단히 묶었습니다. 뒷정리를 마친 후 저는 플룩에게 말했습니다. 플룩, 오늘 밤엔 나랑 같이 자자. 플룩은 혼자 자겠다고 했던 제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약간 언짢은 표정을 짓더니 자기 텐트로 들어갔습니다. 신발과 양말을 벗은 후 저는 친구들에게 먼저 텐트에 들어가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먼저 들어가 있어. 저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규칙을 잊지 않았습니다. 신발 끝을 잠자리에서 멀리 향하게 하고 텐트에서 흙먼지를 털어내라는 규칙 말이죠. 신발을 정리하고 흙먼지를 털어낸 후 저는 천천히 텐트 지퍼를 올렸습니다. 적어도 그것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 얼굴에 거미가 기어다니는 것과 썩은 손이 맥주잔을 건네주는 것 정도는 아직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더 심한 것을 봤다면 정말 무서웠을 테니까요. 지퍼를 올리던 그 순간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다시 배고파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너 왜 이렇게 배고프다고 난리야? 이제 그만 자. 왜 계속 배고프다고 하는 건데? 잠시 후 플룩이 반박했습니다. 너 무슨 소리야, 뮤?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소리 지르면서 나한테 욕해?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 더는 못 참겠어. 우리 그냥 자자. 그때였습니다. 몸을 눕히려는 순간 얼음장 같은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바깥의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시끄러운 소리를 냈고 바람이 몹시 강하게 불었습니다. 손과 발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텐트 지퍼를 내리고 밖으로 나가 접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스박스를 열어 음식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요리하지 않은 신선한 고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신선한 고기를 접시에 담아 텐트 앞에 놓으려던 순간 바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 노인, 여자, 남자의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두려움에 손발이 모두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주위를 온통 사람의 형체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 노인, 여자, 남자의 형상들이었고 각자의 얼굴은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원형으로 둘러싸고 서 있었습니다. 모두 입을 벌리고 섬뜩하게 미소 짓고 있었고 그 웃음소리는 그들의 목구멍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기를 접시에 담아 텐트 앞에 놓을 정신조차 없었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가 본 모든 것, 저를 둘러싸고 서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행히도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고기를 접시에 담아 텐트 앞에 놓고 재빨리 텐트 안으로 돌아와 지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제발요. 제발. 그 웃음소리는 점차 작아지더니 이내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두려움에 온몸이 아직도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나무짚을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텐트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내고 밖을 내다볼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몸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아직 잠들지는 못했지만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이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어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야, 누가 여기다 이런 걸 놨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쿵 하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텐트 안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다른 친구는 텐트 안에 없었습니다. 플룩은 텐트 밖에 있었고 저는 혼자 텐트 안에 있었습니다. 잠시 후 플룩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뮤, 네가 이 음식 접시 여기다 놨냐? 나 오줌 누러가다가 미끄러져서 머리 박을 뻔했잖아. 저는 텐트를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플룩이 바닥에 넘어져 있었고 제가 놓아둔 신선한 고기가 담긴 접시는 엉망으로 쏟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과 입이 덜덜 떨렸습니다. 플룩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플룩이 손으로 몸을 지탱하며 일어나려던 순간 제가 본 것은 쭈글쭈글한 두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물집과 고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손이 등 뒤에서 나타나 플룩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플룩은 천천히 일어나 텐트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그 쭈글쭈글한 두 손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본 그 손이 마치 플룩의 목을 꺾는 듯 했습니다. 우두둑 소리와 함께 플룩의 목이 제 눈앞에서 뒤틀렸습니다. 그 손은 플룩의 목을 우두둑 소리를 내며 꺾었고 그의 머리는 거의 뒤로 돌아갈 뻔했습니다. 그때 제가 본 것은 플룩의 머리가 거의 등 뒤까지 돌아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플룩, 너 왜 그래? 플룩, 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제가 본 마지막 모습은 플룩의 머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돌아온 순간 그 얼굴은 더 이상 제 친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온통 흰자위뿐이었고 입은 귀까지 찢어져 있는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극심한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신이 약간 멍했습니다. 깨어났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던 부모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일어났구나, 아들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져서 당분간은 이렇게 누워 있어야 한단다. 그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제가 병원에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나이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너 드디어 깼구나. 잠시 후 플룩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야,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저는 지체 없이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내가 이 꼴로 여기 있는 건데? 플룩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텐트 밖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숲 전체에 울려 퍼지는 사람의 비명 소리였다고 합니다.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하는 무서운 비명 소리였다고 합니다. 궁금해서 텐트를 열고 밖을 내다봤는데 그들이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무언가에 겁에 질린 듯 몸부림치며 바닥에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플룩은 저를 계속 불렀지만 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쳤다고 합니다. 잠시 후 친구들이 저를 진정시키려고 다가왔지만 제가 플룩을 밀치고 어디론가 달려갔다고 합니다. 플룩은 깜짝 놀라 저를 멈추기 위해 황급히 뒤쫓아갔지만 제가 달려간 곳은 가파른 경사길이었습니다. 제가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플룩이 뒤따라가 보니 다행히도 제가 나무에 걸려 멈춰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 나무가 없었다면 산기슭까지 굴러떨어졌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후 친구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잠시 후 마을 사람들과 구조대, 산림관리원들이 와서 저를 병원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 후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살아 돌아온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아빠랑 엄마, 할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정말 다행이야. 저는 나이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이트, 너도 준비해둬. 너 지금 24살이잖아. 내년에 25살이 될 거야. 저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이트, 나를 봐. 내 벤자패드는 정말 지독했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이 제가 2년 전 25살 때 겪었던 일입니다.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그날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일어났던 모든 일, 그 모든 장면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이제 저는 태국 사람들의 믿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불운한 일, 나쁜 일, 귀신과 악마는 25살이라는 나이에 찾아온다는 것, 옛 어른들이 벤자패디라고 부르는 그 시기의 말입니다. 오늘의 무서운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혹시 벤자패 시기에 있는 분이 있다면 공양을 드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탁발을 하고 절에 가서 승려에게 공양을 올리고 새와 물고기를 방생하는 등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많이 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업보를 가진 이들에게 공덕을 베푸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는 벤자패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일만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일만 겪기도 하죠. 어쨌든 벤자패 시기에는 공덕을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이 밤, 만약 당신이 귀신 이야기나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오늘 밤 헤어지기 전에 잊지 마세요. 공덕을 쌓고 선행을 베풀어 벤자패 시기에 나쁜 일을 겪지 않도록 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